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막 나가는 중입니다. 디지털 레닌주의로 중국인 전체를 철저한 세뇌, 감시, 통제, 사찰, 처벌, 진압 시스템 속에 가두더니 요즘에는 유치원 아이들한테 미국 놈을 죽여라 이렇게 세뇌하는 것이 쿨한 유행이 됐습니다. 이거 마치 굉장히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살인을 일삼는 연쇄살인 정신병자 옆집에 사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너무 답답해서 이 세뇌 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말과 영어 두 개의 버전을 만들어 올립니다. 이 자료 영상은 라오와이에서 빌려왔습니다. 라오와이라는 채널은 훌륭한 영어권 중국 실정을 폭로하는 채널입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은 질감하실 만합니다. Thank you, Mr. Lao Wai. I just borrowed some clips from your episode, and please forgive me for not trying to have your permission first. Okay.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압니다. 우리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몸빵으로 때워서 깨우쳤습니다. 6.25 때 1950년 겨울에서 1953년 7월까지 32개월 동안 우리의 주적은 조선인민군이 아니라 중공군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이미 인천 상륙작전 때, 다시 말해서 1950년 9월, 10월에 괴멸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동구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부터 우리는 중국과 엄청난 경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미군 사드 포대를 유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북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점점 높아져 가는 상황에 당연히 미사일 방어, 즉 MD 강화해야 하는 거죠. 네, 당연히 미군 사드 공짜로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감지덕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더니 완전히 바뀌었죠. 국내에 종중이 설쳤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아주 살벌한 짓을 했죠. 네, 악랄한 사보타지 때문에 수백 수천 개의 중국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은 그때 초등학생에까지 한국 물건 쓰지 마! 한국 물건 쓰지 마! 이렇게 외치도록 세뇌했습니다. 그 이후 K-팝 스타는 중국에서 공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요즘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경제적 수단으로 압박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 다시 말해 이코노믹 코어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마 본격적 경제적 위압, 이코노믹 코어전의 첫 희생자는 한국일 겁니다. 물론 한국에 앞서 2010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전면적이거나 철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히 강도 높은 경제적 위압은 한국이 첫 희생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중국의 실체를 정말 수업료 많이 치르면서 몸빵으로 때워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중국의 행태에 매일매일 충격받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은 우리 두 나라의 파트너십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일입니다. 그 직전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충격적 사건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중국은 개혁 개방에서 공안 통제로 변질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전혀 다른 존재로 변질된 게 아니라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계 시장과 글로벌 시스템 속에서 착하게 사는 나라인 척 했던 거지요. 중국은 이제 공산당 절대 권력을 완성했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중무장한 레닌주의를 완성했습니다. 디지털 레니니즘을 완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 전체가 3년 동안 그로테스크한 제로 코로나 집단 감금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겁니다. 국가가 무슨 명령을 때리든 그에 순응하는 신민으로 길들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국가라는 게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사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 위에 공산당이 존재합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것을 강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미치광이 같은 비전은 중국의 모두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중국인 중에는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유치원 때부터 미국 놈들 죽여라! 이렇게 세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살펴보시겠습니다. 那你最讨厌的国呢？就是美国和日本。这么讨厌啊？为什么呢？我们来上学呀。我为了长大不想要在中国住了，想要去英国。我是好人还是坏人，我都可。中华要灭亡！无奈先自绝。 战斗指示，敌部打开枪战，红方敌强大的火力，比南方飞至前。上八炸敌。那你长大了想干什么呢？想杀日本人，想杀美国人。有一回我恨得流鼻血。 오늘은 미국인이지만 내일은 누구든 어느 집단이든 어느 민족이든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산당은 이미 한국에 대한 증오를 듬뿍 담아 한국인을 가리키는 말을 널리 퍼뜨려 놓았습니다. 가오리 빵스. 네, 그게 그 말입니다.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한국인들은 제국주의 침략자의 졸개들이다. 1945년 이전 만주에서 일본인을 받들어 우리 중국 동포에게 곤봉을 휘두르던 깡패들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생명을 다한 전체주의 시스템이 죽지 못하고 계속 살아남은 비극적 케이스입니다. 과거를 끝장낼래야 끝장낼 능력이 없는 상태. 죽을래야 죽을 능력조차 없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운명입니다. 끝으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